집 한 채면 괜찮다? 그 생각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있으십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뭐든 좋습니다. 집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안심하십니까?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65세 이상 은퇴자 10명 중 6명. 현금이 부족합니다. 집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병원비가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후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부동산 착시입니다. 집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20억. 대단합니다. 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500만원, 월 생활비 300만원, 연금 수령액 80만원, 부족분 220만원, 매달 저축해서 빼야 합니다. 500만원은 2개월이면 바닥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아야 합니까? 20억짜리 아파트를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합니까? 이게 부동산 착시입니다. 자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모 씨, 올해 68세, 서울 강남구 거주, 아파트 시세 18억, 빚 없습니다. 완전 소유입니다. 부자 같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월 수입, 국민연금 70만원, 전부입니다. 월 생활비 250만원, 부족분 180만원, 매달 저축해서 뺍니다. 저축잔고 3천만원. 몇 개월 버팁니까? 5개월입니다. 5개월 후 통장이 텅 빕니다. 그럼 18억짜리 집을 팔아야 합니다. 생활비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아. 이 생각, 착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가구, 총자산 중 부동산 비율, 평균 74.3%, 거의 4분의 3입니다. 현금 및 금융자산, 25.7%,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산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팔아야 현금이 됩니다. 팔기 전에는 그냥 벽돌 덩어리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이게 부동산 착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집이 있으면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집은 돈을 먹습니다. 매달, 매년, 계속 먹습니다. 뭘 먹을까요?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다 돈입니다. 얼마나 들까요?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 30평형, 시세 10억, 재산세 연 200만원, 관리비 월 25만원, 연 300만원, 난방비 겨울철 월 20만원, 연 120만원, 수리비 평균 연 100만원, 총합 연 720만원, 한 달로 나누면 월 60만원. 집이 있는데 매달 6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10년마다 리모델링 2천만원, 20년마다 대수선 5천만원, 다 돈입니다. 집은 유지비가 드는 자산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5년 후 9억, 1억 손해. 팔 수도 없습니다.
손해보고 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하지만 유지비는 계속 나갑니다. 월 60만원, 연 720만원, 5년이면 3,600만원, 집값은 1억 떨어지고 유지비로 3,600만원 나가고 손해가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금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모 씨, 올해 65세, 수도권 신도시 거주, 아파트 시세 8억, 5년 전 구입가 9억, 1억 손해, 현재 월 수입, 국민연금 90만원, 월 생활비 200만원, 부족분 110만원, 여기에 관리비 월 20만원, 총 부족분 130만원, 매달 저축해서 뺍니다. 저축잔고 5천만원, 몇 개월 버팁니까? 계산해보세요. 4개월도 안 됩니다. 집을 팔까? 박 씨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1억 손해보고 팔 수 없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하지만 통장은 비어갑니다. 이게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 현금 흐름의 붕괴입니다. 은퇴 후 월급이 사라집니다. 수입이 영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다 고정비입니다. 매달 나갑니다. 수입은 0원, 지출은 200만원. 이게 현금 흐름의 붕괴입니다. 연금이 있지 않냐고요?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평균 수령액 월 62만원, 부족분 138만원, 매달 저축해서 뺍니다. 저축이 얼마나 버팁니까? 통계를 보겠습니다. 은퇴 후 10년, 저축 소진 기간 평균 7년 6개월, 10년도 못 버팁니다. 그 다음은 빚을 집니다. 신용카드, 마이너스 대출, 친척 차용,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을 팝니다. 급매로, 손해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현금 흐름 붕괴의 결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모 씨, 올해 72세, 부산 거주, 아파트 시세 5억, 10년 전 은퇴, 당시 저축 8천만원, 이 정도면 버티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그 사이 아내 수술 1,500만원, 아들 사업 자금 2천만원, 딸 결혼 자금 1천만원 다 나갔습니다. 이제 통장 잔고 200만원, 국민연금, 부부 합쳐 120만원, 월 생활비 180만원, 부족분 60만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아야 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이 씨는 울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 붕괴의 현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착시.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둘째, 유동성의 함정. 집은 유지비가 듭니다. 매달, 매년 계속 돈을 먹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의 붕괴.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됩니다. 결국 저축이 바닥나고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집 한 채면 괜찮다의 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이 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이 매달 들어와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집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세요. 큰 집 팔고 작은 집 사세요. 차액을 현금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팔고 5억짜리 아파트 사세요. 차액 5억. 이걸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연 배당률 4%, 1년에 2천만원, 한 달에 167만원, 매달 들어옵니다.
여기에 연금 80만 원 더하면 월 247만 원. 생활비 충분합니다. 이게 현금이 도는 구조입니다. 둘째, 집을 월세로 바꾸세요. 본인 집 팔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가세요.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 팔고 전세 5억에 들어가세요. 차액 3억. 이걸 배당주와 적금에 나누세요. 연수익 4%,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여기에 연금 80만 원 더하면 월 180만 원. 전세는 2년마다 갱신.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집 유지비가 사라집니다. 현금이 매달 들어옵니다. 이게 현금이 도는 구조입니다. 셋째, 임대 수익을 만드세요. 집이 여러 채면 하나를 임대 놓으세요. 월세가 들어옵니다. 집이 한 채뿐이면 방 하나를 월세 놓으세요. 월 50만 원이라도 들어옵니다. 연금 80만 원 더하면 월 130만 원. 생활비 일부가 됩니다. 이게 현금이 도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집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집은 현금을 안 줍니다. 팔거나 임대 놓거나 축소해서 차액을 만들거나 뭔가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유지비만 나갑니다. 세금, 관리비, 수리비 계속 나갑니다. 현금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은퇴자 중 월 현금 흐름 100만 원 이상 10명 중 3명, 겨우 30%, 나머지 70%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축 까먹습니다. 빚을 집니다. 집을 팝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월 현금 흐름 200만 원 이상 10명 중 1명, 10%,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삽니다. 여행도 갑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손주 용돈도 줍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현금이 도느냐, 안 도느냐의 차이입니다. 집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현금이 매달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입니다.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마지막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모 씨, 올해 70세, 서울 강남구 거주. 원래 아파트 시세 15억. 5년 전 결정했습니다. 집을 줄이자 15억짜리 팔고 8억짜리 샀습니다. 차액 7억. 이걸 나눴습니다. 배당주 4억, 적금 2억, 비상금 1억, 배당주 수익 연 4%, 1년에 1,600만 원, 한 달에 133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 원, 총 월 수입 233만 원, 월 생활비 180만 원, 남는 돈 53만 원. 매달 저축합니다. 5년 전 결정이 최고였어요. 최 씨는 웃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편해졌어요. 통장 걱정이 없어요. 이게 현금이 도는 구조의 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집은 유지비가 드는 자산입니다. 매달 돈을 먹습니다. 세금, 관리비, 수리비 계속 나갑니다.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집을 축소하세요. 차액을 현금으로 만드세요.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임대 수익을 만드세요. 월세로 바꾸세요. 뭐든 하세요. 집을 그냥 두지 마세요. 현금이 매달 들어오게 만드세요. 이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가능합니다. 70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우리 집 시세는 얼마인가? 월 유지비는 얼마인가? 축소하면 차액은 얼마인가? 배당 수익은 얼마인가? 다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집을 지킬 것인가? 현금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집은 자산이지만 때로는 부담입니다. 유지비가 계속 나갑니다. 팔지 않으면 현금이 안 됩니다. 반면 현금은 자유입니다.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급할 때 도와줍니다. 배당도 줍니다. 이자도 줍니다. 이게 현금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진짜 자산입니까? 아니면 착각입니까? 매달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유지비만 먹습니까? 지금 점검해 보세요. 통장 잔고를 보세요. 몇 개월 버팁니까? 1년 버팁니까? 5년 버팁니까? 10년 버팁니까? 만약 1년도 안 되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집을 축소하세요. 현금을 만드세요.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이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집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을 만드시겠습니까?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 축소 후 현금 관리법, 안전한 배당주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현금이 도는 노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